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니스트 창의디자인공학 융합전문대학원 이경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AI와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인터랙션 디자인을 새로운 디자인 재료로 활용하는 측면인 컴퓨테이션 인터랙션 디자인과 인간 중심의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는 유니스트에서 이러한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의 표현을 더 잘 인식하고 그 결과를 예술, 문화, 디자인의 분야에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의 연구와 그간의 연구 사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 디자인이 어떻게 좀 더 디자인적으로, 창의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가 정말로 완벽할 정도로 글씨와 숫자와 혹은 저희의 목소리, 저희의 인상, 우리의 행동 양태를 이제 인식하게 됐다면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할 것인가의 관점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를 반갑게 맞을 때 하는 손짓과 반갑지 않게 친구를 맞을 때 하는 손짓은 손을 흔드는 행위는 그 흔드는 방법에 대해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금 다른 사용자 경험을 만들게 되고 조금 다른 코노테이션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있는 대부분의 이런 종류의 휴먼 센터드 머신 러닝이나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 디자인 연구 사례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머신 러닝이나 딥러닝 등이 생성하는 다양한 컴퓨터 지능이 보다 더 적응력 있는 방식으로 응용이 되어서 보통 우리가 인간 대 인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인간 대 인간 그 인터랙션 과정에서 흔히 이제 수반되는 뉘앙스가 깃든 다양한 표현들이나 질적인 표현들, 질적인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좀 어려운 정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포커스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적인 컴퓨팅이란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 디자인의 정의 아래서 사용자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손짓, 발짓, 몸짓 등과 같은 다양한 현상적인 특질들을 머신러닝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고 인식하게 해서 특히 문화예술 범주에서 필요한 창의적, 표현적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하는 세부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키워드로 나타낸다면 익스프레시브 컴퓨팅,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딥 테크니컬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간 그 분야는 오버랩되긴 하지만 지능적인 유저 인터랙션 디자인, 왜냐하면 컴퓨터가 지능적으로 보다 포용력 있게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대응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좀 새로운 미디어 아트라든지 인터랙티브 아트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종 유저가 언제나 제 프로젝트는 있고 그 유저가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골 혹은 니즈나 원추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표현적 컴퓨팅의 일부는 우리가 실제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페이스나 인터랙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아주 그 실험적인 첫 번째 파일럿 테스트들은 충분히 이러한 종류의 좀 신기한 아트, 비주얼 아트, 이머징 미디어 아트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휴먼 센터드 디자인의 3요소, 그러니까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솔루션을 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판별하고 선택해서 제공하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핑을 해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은 머신러닝 관점에서 패턴을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의 직관적인 통찰이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HCD 그 프로세스에서 크리에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모으고 처리해서 학습시키는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인 디자인 아웃컴, 디자인 생산물이 나오는 과정을 이제 프리딕트 과정에 이제 매칭을 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좀 복잡한 그 머신러닝 과정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시작과 끝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축은 시간의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Y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축의 아랫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 디자이너의 그 마음속 혹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솔루션들을 의미를 한다면, 그리고 Y축의 위쪽으로 갈수록은 굉장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을 솔리디파이 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컨셉을 만들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혹은 유저가 행동하는 양태들을 잘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시그니피컨트한 패턴들을 그 맥락이나 환경에 그 맞추어서 잘 발견하고 기술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 피처를 변환한 예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러면 그러한 맥락이나 환경 혹은 현상 안에서 어떻게 그 컴퓨터를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종류의 자료를 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특징 집합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숫자를 인식하게 된다거나 이미지를 인식하게 된다거나 얼굴을 인식하게 된다거나 하는 종류의 기대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번째 스텝은 그러면 그러한 기대값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인간적인 인터랙션을 사용자와 인터랙티브 시스템 사이에서 모델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스텝 4가 기존의 전통적인 그 인터랙션 디자인이나 인터랙티브 디자인의 관점에서 연구자나 혹은 디자이너들이 기능들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 5와 스텝 6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것이 최종 결과물이 어떤 비주얼한 결과물인지 텐저블한 혹은 프로덕이 있는 결과물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와 인터랙션의 경험들을 잘 매핑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스텝은 아까 그 컴퓨테이션 인터랙션 디자인의 정의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일반적이고 더 포용력 있는 그 인터랙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모델을 반영해서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단계를 한 번 거치면 이제 하나의 이 컴퓨테이션 인터랙션 디자인의 과정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해본 프로젝트는 컴퓨테이셔널 임프레셔니즘, 그러니까 컴퓨터로 만든 인상주의 화풍 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그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있는 그 밀레니엄 빈을 다양한 어떤 기존의 유명한 작가들의 화풍과 매치를 시켜서 과연 우리가 이게 쓸만한 종류의 결과물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에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 작품을 봤을 때 경험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어떤 미감을 경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경험하는지, 이것이 좋다면 무엇 때문에 좋고 나쁘면 무엇 때문에 나쁜지에 대해서
좀 파일럿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후에 별이 빛나는 밤을 합성을 한 결과물이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뭉크의 절규를 같은 그림에 합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이 그 당시에는 A4 정도 사이즈에 되어 그 결과물에 인쇄가 되었고요. 사용자들에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좀 탐침적으로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컴퓨터의 정말 그 강점 중에 하나는 그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그림을 컴퓨터가 완성해가는 과정을 본다면 과연 더 새로운 것들을 느낄지, 더 긍정적인 요인들을 경험할지, 혹은 불행히도 좀 낯설고 불편한 것들을 경험할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경험시켜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직접 목도할 수 있고 이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결과가 그냥 단순히 제시되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몰입감이라든지 흥미 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림을 완성해 나갈 때까지 좀 굉장히 크고 넓은 브러쉬 스트로크부터 세밀하고 조밀하고 다양한 색깔들을 이제 다채롭게 조합을 해가면서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어떤 멘탈 모델 같은 것들을 잘 넣어서 사람들이 이질감이나 어떤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과정들에 대한 어떤 낯설음 혹은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이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이자 이제 프레임워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크게 그 휴먼 센터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제시하는 이제 상단에 Hear, Create, Deliver 과정을 각각의 이제 머신러닝 과정에 매핑을 한 상태고요. 저는 사용자의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 양태 혹은 사용자의 몸이 만들어낸 뉘앙스적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옵저베이션, 히얼 단계에서 잘 관찰하고 사람의 눈으로서 패턴이 무엇인지 그 패턴을 가장 잘 형상화할 수 있는 피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해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수집할 수 있는 센서나 어떤 환경을 만드는 일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컴퓨터 기술들을 통해서 정말로 잘 이러한 센서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나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프리딕션이나 인퍼런스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적응력이 충분히 있는지, 혹은 바이어스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모델을 하나 가지고 인터랙션 디자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비주얼 디자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마지막 최종 과정에서 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진 모델에 다양한 종류의 점선면, 컬러, 애니메이션 혹은 다양한 물리 법칙들을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낯설음이나 사용자들이 어떤 기술적인 긴장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어떤 사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무용을 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개발을 한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조울증, 바이폴라 디스오더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인터랙티브 댄스 퍼포먼스를 만드는 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있는 붉은 글씨의 어떤 조증의 상태,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 우울증의 상태, 그 우울한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그 언어적인 표현들을 처음에 그 서로 정의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무용수가 실제 자신의 몸으로 각각의 다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표현하고, 제가 그것들을 잘 관찰해서 적합한 피처와 모델을 설계하고 이제 그 실제로 라이브 퍼포먼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그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이 그 조증과 우울증을 오가면서 사람들 정말 힘들게, 심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머신러닝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사전에 무용수가 각각의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몸짓들을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3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받아서 이 시각적인 표현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얌전할 때에는 약간 우울증의 상태고요. 디프레시브한 상태이고, 그 화면이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순간에는 조증의 상태이고, 그것들이 반복되고 정말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지적인 어려움들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분야는 다르지만 역시 사람들의 표현을 인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보에를 배우는 사람들의 그 인터랙티브 러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오보에는 그 더블 리드 구조 때문에 처음에 입문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보자들이 주로 이제 연습하는 그 환경에 직접 참여해서 주로 하는 실수들을 몇 가지 요인들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그 얻어지는 사운드 샘플들을 가지고 이러한 좋고 나쁜 그 소리의 질을 판단하는 그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인터랙티브 러닝 시스템으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A에서 보이는 거는 굉장히 밝고 소위 말하는 코막힌 코맹맹이 이제 오리가 내는 소리 같은 어색한 어떤 잘못된 소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 급하게 호흡을 급하게 내뱉어서 나오는 배드 어택 사운드.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은 순조로웠지만 호흡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인 샵이나 플랫 사운드 같은 것들을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 자리에서 중요한 어떤 나타나는 흥미로운 패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패턴들을 컴퓨터한테 잘 학습시킬 수 있는 피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리도 아까 그 서두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미지나 혹은 동영상처럼 일종의 그 숫자 정보들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MFCC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그 음성 인식이나 혹은 악기의 음색 인식에서 사용하는 어떤 사운드 피처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래편에 나와 있는 오버 사운드 레코딩부터 모델 옵티마이제이션까지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 거기서 만들어진 모델을 뭐 당연히 그 사용자의
그 배움의 경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그 상단에 보여지는 이제 민트 컬러는 리얼타임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인터랙티브 시스템의 하나의 모식도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하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자기의 오보의 그 연습 행태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모식도입니다. 이것도 데모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의 그 위치는 피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컬러와 퍼져 있는 정도는 음색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사운드는 정말 별로인 사운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호흡이 안정됐지만 약간 피치가 낮은 소리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가 끊임없이 이 인터랙티브 비주얼리제이션이랑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말 잘 맞는 어떤 피치, 높이와 그리고 호흡법을 끊임없이 지루하지 않게 연습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이러한 종류의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 디자인은 정말로 기존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분야에서 기술적인 분야에서 연구되었고 사용되어 왔던 머신러닝, 딥러닝들을 디자인 관점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다리이자 생각의 도구, 생각의 틀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어프로치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딥러닝의 모델을 만들고 학습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쉬워지고 단순해져서 이제 이 과정과 그를 통해 파생되는 정보를 디자인의 새로운 재료로 사용하기 용이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라든지 혹은 그 위에 케라스, 구글의 마젠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발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기존에 한 5년 전,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디자인 재료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머신러닝, 딥러닝은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의 일부로 자리 잡아서 개인의 경험이나 직관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혁신이나 디자인이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자 새로운 재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연구자나 디자이너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들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피저빌리티의 측면에서 물음표가 생겨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혁신이나 디자인이 많이 선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디자인적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적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기존에 쉽게 할 수 있었던 인간 본연의 욕망이나 필요를 잘 찾아내고 분석하고 그것을 도움으로써 개별의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컴퓨터 지능 혹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혹은 문화적인 측면에 스며듦에 따라서 인간과 대립각을 세우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멘탈 모델을 해치고 사용자 경험을 방해할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혹은 그러한 사조들도 충분히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돌봐줄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많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류의 잘 만들어진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들이나 서비스들이나 시스템들이 잘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인간 존엄성이나 삶의 질 향상에 아프고
병들고 혹은 신체 장애를 가지고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외에 기존의 ICT4D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회 요인이 있다면 이것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디자이너가 혹은 모델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보다 심도 있는 관찰을 통해 어떤 통계적인 패턴의 바이어스가 없는 고른 데이터를 모으고 사용하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모델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강인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구글에서 만들어낸 한 모델이 사용자의 검색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엉뚱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그 검색 결과를 제시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모델을 만들 때 특히 그것이 대단히 사용자에게 사용되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충분히 고려되고 관련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관찰을 하고 바이어스가 없는 고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데이터의 양과 질을 높여서 강건한 모델을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디자이너도 이제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조사하고 이제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모델이나 아키텍처가 주는 그 잠재력을 이해하고 본인 자신 스스로가 디자인한 모델과 그 모델의 구성 요인들을 잘 이해해서 그 모호성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들과 실제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간극이 있어서 최초의 어떤 좋은 컨셉들이나 최초의 가지고 있는 디자인 어떤 고려사항들이 충분히 마지막 서비스나 이런 모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디자이너가 이제는 보다 주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만든 컨셉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고려사항들이 충분히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각각의 구성 요인들에 대해서도 보다 명쾌하게 그 장점이나 단점 혹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종류의 긴장이나 간극을 만들어냈고 그것들을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디자이너로서 줄여야 되는 사명이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주는 혜택뿐 아니라 긴장감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 컨셉과 실제 사용자 경험 사이에 어떤 간극들을 메울 수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와 평가법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늘 그래왔지만 모더레이터로서, 퍼실리테이터로서, 이네이블러로서의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술과 유저 사이에 둘 모두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되고요. 저희가 그 양단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머신러닝, 딥러닝 시대에 이러한 기술들을 컴퓨터 지능을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4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4가지가 있을 텐데요. 창의적인 리더십, 다학제적인 관점, 보다 인간중심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끊임없는 반복과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존의 디자이너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어떤 시각에서 디자이너의 경험과 통찰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현상에서의 작은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그 작은 것들을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만드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에 주눅이 들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어떤 표현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잘 갈고 닦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팀에서도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자인은 사실은 기계공학이나 혹은 컴퓨터공학 혹은 그 외의 분야에서도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학제적이고 초학제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디자이너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언어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프로젝트에 가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나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과거에는 만 개, 수만 개, 10만 개, 100만 개 정도의 어떤 물건으로서 팔리고 쓰임으로써 그 수명을 다했다면 이제는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는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오점이나 오류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리적으로든 디지털이든 혹은 하나의 서비스나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건 간에 정말로 기계 혹은 인공지능의 그 프리딕션이나 인퍼런스를 통해서 운영되는 시스템 속에서 유저들이 불편함이나 혹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인 배려나 사고가 정말로 더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신러닝 모델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추가적인 혹은 수정이나 추가적인 대대적인 수정을 혹은 추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모델의 성능을 확장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반부터 정말로 빠르게 더 나은 사용자 경험과 더 나은 어떤 모델의 적응력 있는 모델의 개발을 위해서 계속 반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가 끝나서 혹은 끝난 후에라도 그것들을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하는 것이 우리의 최초의 디자인 컨셉이나 디렉션과 잘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을 고쳐서 더 잘 일치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것에 관한 질문이나 혹은 걱정들 혹은 제안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이 영상의 말미나 혹은 전반부의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덧붙여서 추후에 오시는 보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혹은 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떠올리시거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더 좋은 디자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